뉴스탑10 상위권 소식입니다. 2위, VIP 혹은 형님에게 무슨 얘기일까요? 이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요즘 계속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. 어제도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또 새로운 얘기거리가 쏟아졌습니다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먼저 박근영 이사장, 전 이사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. 형님 본지 가물가물해요.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. 형님도 상처가 컸고 동생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주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 후 국회의원이 되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당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일단 박근영 씨의 직접 육성이 아니고 저희가 그 육성을 재구성했다는 점으로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.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는데, 자, 이 얘기 말고도 박근영 씨가 글쎄요, 왜 언니를 형님으로 부른지도 궁금한데, 새로운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빈 얘기를 했는데, 본인 부채가 많답니다. 이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, 음성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. 다시 또 한번 들어보시죠. 당시 유경재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. 여기저기서 자금 융통을 하다 보니 채무자가 됐어요. 부모님이나 형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대통령 딸이자 여동생이 파산 신청을 하나, 그리고 갚을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모를까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. 몇 번 고생한다고 생활비를 보태준 적은 있지만 저도 올해 환갑인 어른이고 남편도 있는데 왜 남동생이 제 생계를 책임지겠습니까? 제가 열심히 벌어서 채무를 갚아야죠. 네, 동생 돈은 한테 손 벌리긴 좀 그렇다. 자기 빚은 자기가 제대로 갚겠다라는 의견까지 좀 흥미로운 질문이 많았는데, 자, 시청자 의견 어김없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. 박근영 씨가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과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배경이 뭡니까? 아, 그러네.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조수인 차장. 네. 언제라고 판단됩니까? 일단 박근영 씨의 경우에는 1990년에 동생 지만 씨와 함께 그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. 예.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에게 홀려 있다,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박근영 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, 이 박근영 씨의 남편이 굉장히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구속까지 되게 되죠. 예. 그때가 결정타가 돼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,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그뿐만이 아니죠. 또 그 유경재단 운영권을 놓고 예. 이 두 자매가 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등을 돌리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됐고, 이 유경재단 운영권을 놓고는 정말 폭력 사태가 빚어질 만큼 상태가 아주 심각했었거든요. 아까 지금 저희가 음성으로 재구성해서 박근영 씨의 여러 인터뷰를 들었지만, 그 아까 노태우 대통령에게 했던 탄원서에 대해서는 형님이라고 표현한, 언니 대신 형님이라고 표현한 그 대통령이 당시 이제 박근혜 씨가 상당히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하지만, 그게 다 좋은 계기가 돼서 좋아졌고, 빈 얘기도 한 게 있는데, 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박근영 씨 입장은 상당히 좀 뭔가 내포하고 있는 게 참 많아 보여요. 뭔가 이렇게 한자락 깔고 말씀을 하시는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 텐데요. 일단 이렇게 좀 어수선한 시국에서 이 본인이 어떤 좋게 미화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,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시점 아닌가, 이런 좀 판단이. 자주 인터뷰하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이도영 차장의 생각이죠. 이렇게 뚜렷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언니가 고생하고 힘든데 나도 힘들다, 이런 신세한탄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 분이 이 나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박지만 이지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혈연 간의 그 어떤 갈등과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? 조순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? 이 박근영 씨 오늘 아침에 난 그 조간신문 보니까 굉장히 서운함이 묻어 있는데요. 예. 저도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게 계속 형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. 네, 보통 여성이 여성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거는 시댁의 손이 동서에게 형님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예, 그만큼 맞네요. 어떤 예. 그 친언니에 대한 정신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,
네, 이런 점이 그대로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VIP까지는 글쎄요, 뭐, 청와대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니까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, 그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데, 형님이라고 하는 거는, 글쎄요, 박지만 씨도 큰 누나가 좀 무섭다라는 얘기도 예전에 어렴풋이 한 기억이 나는데, 자,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청와대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한번 직접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. 근거 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용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들어가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과연 청와대 선택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완벽히 종료되지 않았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국민 정서상 60%가 넘은 국민들이 문고리 3인방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청와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. 대통령의 의지는 아직까지는 확고해 보입니다. 예.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라고 하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왜 바꿔야 된다고 의심을 하느냐면 자 이해되지 않는 인사, 참사 얼마나 많았습니까? 그게 공개적으로 해명이 된 적도 없고 어떻게 뚜렷하게 추정할 만한 이유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. 예. 그렇다 보니까 비선 논란이 일게 되고 문고리 3인방들이 뭔가 국정을 농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자꾸 커지고 나오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건 그냥 찌라시야. 아무도 말하지 마. 이렇게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해버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이 박근영 씨의 계속되는 인터뷰 얘기와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논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.